네,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키워드 4개의 키워드 보여주세요. 통화정책, 애플 관련주, 금양, LIG, 넥스원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 금리의 슈퍼위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미국이 이제 0.5%포인트나 한꺼번에 낮췄죠. 간밤에도 남아공의 기준금리 낮췄습니다. 영국은 동결했습니다. 나중에 낮추겠죠. 오늘 중요한 또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인데 기본 시나리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일본은 동결이 유력하고요. 그전까지는 중국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했는데 조금씩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금리 인상하고 또 우에다 가조총재가 저번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다음에 다시 정지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노무라 증권의 얘기 들어보면요. 일본이 7월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 일본의 내수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번에 통화 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고 이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원래는 이 기준금리를 사실 쌍의 기준금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LPR을 1년물과 5년물 모두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컸었는데요. 어제 로이터와 같은 외신 매체들의 전문가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보니까 69%의 응답자가 1년물, 이거는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된 것이고 5년물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 이 1년물과 5년물의 금리 모두 내릴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50bp 인하, 0.5%포인트 인하라는 B컷을 단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니까 중국이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룸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부동산 너무 안 좋죠. 부동산도 너무 안 좋고요. 이 8월에 경제 지표들이 죄다 예상을 다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부행책이 시급한데 최근에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중국의 공식 목표는 5%입니다만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이 5% 못할 거라고 계속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회적 발전 그리고 올해 연간 경제 발전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관치 측면에서는 금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주가 지수는 올 들어서 많이 떨어졌고 일본은 올랐습니다. 니케이 225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중국이 10시 조금 넘어서 깜짝 금리 인하를 할지 일본은 12시에 나옵니다만 동결을 하겠지만 어떤 매파적인 메시지가 맞습니다. 나올지가 환율에도 또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또 주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세계의 각국 중앙은행들 기조가 완화적으로 가고 있으니 이번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유력한 한은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중론이 얼마나 커질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회복 적어도 기대는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중국이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뜻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 증시 비슷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우리 증시에도 예상이 아주 많이 되진 않았었던 긍정적인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애플입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며칠 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간밤에는 상승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이폰 16 때문이죠. 드디어 오늘 한국에서 뭐 글로벌 한 60개국에서 다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만 한국을 포함해서요. 사전 예약을 그동안에 며칠 동안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다면서요?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다는 소식은 알려졌죠. 현재까지 이제 아이폰 16의 사전 매약이 전 세계 3,700만 대가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700만 대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처럼 보여집니다만 전작과 비교해서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게 전작 대비 12.7%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게 보통은 아이폰 16을 사전 예약하는 분들은 아이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충성도가 높은 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비싼 거 삽니다. 원래는.
그래서 고급형으로 분류되는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가 더 많이 팔리게 되는데 이번에 데이터 세부적으로 나온 거 이때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만 고급형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아이폰 16 플러스 일반형 조금 큰 거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작 대비 48% 늘었습니다만 더 비싼 프로 맥스 제품은 전작 대비 16% 수요가 급감했고요. 프로는 27% 전작 대비 급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아이폰 초기 반응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중국의 샤오미 같은 폰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갤럭시 AI 폰 쓰고 있습니다만 뭐 기본 모델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애플 팬들한테는 별로 예, 모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문제는 우리 애플 관련주에 투자한 네, 우리 그렇죠. 국내 투자자분들이실 텐데 요즘에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만 보면은 오늘 출시가 되더라 하더라도 아이폰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이 전략이 이번에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증권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주, 아이폰 16 관련주 정리를 간단히 하면요. 아이폰 16의 이 OLED 패널 이 1억 2천만 대 전부가 국내 기업이 지금 생산한다는 소식 저희가 몇 달 전에 전해드렸죠.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상장사인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투심이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연성 회로기판 만들어서 아이폰에 공급하는 우리 상장주 BH라든가 그리고 LG노텍은 카메라 담당하고 그리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뭐 기판 등 삼성 전기가 공급하는데 이번에 아주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이런 것들이 오는 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사전 예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팔리느냐가 중요하고 애플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덜 팔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케팅을 잘 하느냐가 앞으로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또 샤오미가 또 워낙 또 지금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금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가도 탈이 많았죠.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는데 간밤에 깜짝 공시를 내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떤 네. 소식이었습니까? 금양이 이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공장도 짓겠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대규모 수주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라는 그래픽 배터리 만드는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불에 안 타는 기업. 불에 안 타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 전기 바이크 이런 데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던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전체 규모가 공시대로라면 우리나라 돈 2조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2025년부터 6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고 초기 공시 데이터 보니까 전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4,600억 원은 구매 이행을 보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4,600억 원 정도의 이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게 돼서 규모는 꽤 크네요.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도 가고 했었는데 10% 오르고 했었는데 시간에는 10%가 상한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양을 할 때마다 저희가 조금 토를 단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예전에 그 릴라이언스 관련 공시할 때도 네. 그렇고 항상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나노테크 에너지가 이 그래핀 배터리 아까 그 불에 안 타는 배터리 기술력으로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만 전체 이 규모가 70인 이하의 소기업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노테크 에너지가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해외 수주를 받은 것은 맞고 이 수주 물량을 본인이 직접 이 회사가 직접 생산하지 못해서 위탁 계약을 만약에 금양 쪽으로 한 것이라면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알려진 대로 뭐 총판 계약을 맺거나 유통권에 관련한 계약은 70인 이하의 기업이 이거를 미국 전역에 담당할 것으로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전체 수주 규모가 앞으로 이제 2조 3천억으로 어떻게 추산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공시대로라면은 이 PO라고 하는 매월마다 들어오는 이 구매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충분히 공시할 사이즈가 되면 금양은 공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10월과 11월에 얼마만큼의 이 실제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좀 면밀히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양은 최근에 이 역사라고 할까 히스토리를 고려하면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봐야 되는 기업이 됐습니다. 네, 금양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더 뜯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을 자칫하면 이제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 기자가 열심히 지금 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LIG 넥스원 방산주입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LIG 넥스원이 오랜만에 목표가도 그렇고 투자 의견도 상향을 받았습니다. KB증권이 이번에 LIG 넥스원의 투자 의견을 그동안에 홀드였거든요. 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도 높여 잡았습니다. 어떤 거를 반영했느냐? 이 천궁2의 이라크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이거를 올해 신규 수주로 아예 반영을 하면서 이 목표가나 가치를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수주 전망에 이라크 수출이 반영이 되고 실제로 수출로 이어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천궁 수출뿐만 아니라 관련 무기 사업들이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거의 18%나 급등을 한 LIG 넥스원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 갖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